외도하는 남편이 하는 3가지 궁금하시죠? 오늘 외도하는 남편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화기입니다. 아주 끼고 삽니다. 놓지를 않아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잘 때에도. 물론 저희가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만 외도를 하는 남편은 항상 연락이 중요하고 특히 집에 있는 순간에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핸드폰을 놓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그다지 꾸밀 것 없는 외모인데도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전혀 외모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는 마스크팩을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마스크팩을 왜 달라고 해? 그냥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이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옷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네. 좀 더 꾸미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있는 거에서 처음에는 사달라고 하기 좀 어려우니까 있는 것에서 많이 꾸미겠죠. 그리고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머리도 이렇게 한 번 더 넘겨보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를 할 때도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낼 때가 많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들킬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성생활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남편의 외도가 의심될 때 남편의 외도는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느끼지만 역시 아내들은 촉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촉으로 뭔가 이 남자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촉으로만 남편을 추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증거가 제일 어디 있을까요? 증거가 역시 제일 많은 거는 카카오톡입니다. 메신저에서 대화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본 계기는 우연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무심코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띵동 알람이 뜨는 거죠. 알람을 봤는데 오빠. 이렇게 되면 이제 의심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누구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도 남편에게 나왔을 때 이거 뭐야? 누가 오빠라고 하던데? 라고 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지거나 내 거 봤어? 이렇게 정색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보잖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갑자기 가지도 않았던 곳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으로도 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본 경우 중 하나는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누르는데 최근 목적지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 나오는 거예요. 땡땡 호텔이었던 거죠. 갑자기 야근이 잦아지거나 출장이 잡히고 그리고 주말에도 외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성생활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대화 중에 살짝 친구의 커플 이야기인 것처럼 외도하는 남편의 얘기를 꺼낸다던가 내가 아는 옆집 아줌마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네 라고 비슷한 의심이 되는 상황을 얘기해 보시고 그 반응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내 촉이 있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많이들 하고 계시는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 우연히 열려 있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열어볼 때는 반드시 그 계정의 주인, 남편이 아내에게 보라고 했을 경우 이 경우에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이때는 벌금형 정도는 감수를 하시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모두 열람하시고 소송 자료로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을 사용을 하시면서 녹음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물론 뭐 볼펜 타입도 있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만 켜고 녹음 기능만 누르면 열몇 시간씩 수십 시간씩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물론 내가 들어가는 대화는 언제든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나와 남편과의 대화, 나와 시어머니와의 대화, 나와 뭐 제3자의 대화 내가 들어가면 녹음이 다 가능한데요. 반대로 내가 없으면 이 녹음은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상간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나 혹은 남편의 물건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기 외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다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것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 증거를 그게 녹음이거나 영상이거나 위치 추적 자료이거나 이런 해당 자료를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사소송은 이 증거가 불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사실 가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심만 해왔던 이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외도가 맞았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 증거는 제출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 증거를 제출했을 때 남편 쪽에서 그거를 형사고소하는 문제는 변론이지만 일단 이혼의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는 물론 뭐 일을 잘하는 흥신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흥신소 자체가 썩 그렇게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흥신소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대부분의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죠. 그리고 내가 물론 요청을 했지만 내 주변의 정보, 내 남편, 외도를 하는 여자의 정보 이런 온갖 정보가 흥신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기분 좋게 흥신소에 의뢰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흥신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증거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흥신소가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 자료로 제출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우긴다고 해서 재판부나 누군가 다 믿어주는 건 아니에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이지만 사용할 수 있을 때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외도의 증거 3가지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편이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도하는지 안 하는지.